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새누리당 공천 내전 상황부터 알아보겠는데요. 무한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1라운드에서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좀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분명히 밝히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르지 마라. 예.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내가 가서 그건 예의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저는 친박 비박의 계파 싸움을 떠나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정말 캐릭터가 강한 분이시다. 예. 그 당 지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회의니까 참석을 하는데 다시는 부르지 마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이한구 위원장 그동안 널리 알려졌습니다만은 휘어지진 않는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 이런 강한 캐릭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이한구 위원장의 강한 밀어붙이기에 결국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공천관리위원회 1차 심사한 그냥 무난하게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천한 1차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요. 김무성 대표 지금 입지가 어떻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사실상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상의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나 당대표가 어떤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최고위원회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면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최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한번 일단 결정한 공천 상황에 대해서 3분의 2 이상의 어떤 의결을 하고 나면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어떤 이제 1차 공천 발표들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추인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탈락된 3선의 김태환 의원. 과연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는 이야기가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길부 의원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신을 제외한 2명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원천 배제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1차 공천안을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단수 추천 규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미을의 김태환 의원을 제외한 부분이 과연 단수 추천 규정이 여기에 적합하느냐라는 문제였는데 예. 새누리당 당규에 보면은 단수 추천은 물론 한 명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에 저는 당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김태환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 골프장 경비원 폭행 사건 또 국회에서 그 경찰 간부 폭행 의혹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물의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천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일단 앞으로 관심은 영남 지역, 특히 대구의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또 수도권에서 정두원 의원,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이제 공관위의 2차, 3차 발표가 나면 이제 새누리당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전망인데요. 김무성 대표, 좀 이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무성 대표의 문제보다는 사실 이제 초반에 상향식 공천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주장하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 할 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부분들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좀 보장하고 신인들한테 좀 불리하다 이런 어떤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개파 갈등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공관위에 이제 1차 발표가 있었고 새누리당 다음 이제 아마 더 큰 폭의 발표들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차 발표 때처럼 단수 추천이나 경선 지역을 발표하더라도 경선 지역의 후보들이 2명이나 3명 정도로 압축돼서 발표가 됐거든요. 이 얘기는 현역 의원들만 컷오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새누리당의 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그 선거 준비를 했던 많은 분들을 경선에서 배제시킨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칙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추리느냐, 후보들을 추리느냐에 대한 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 아마 김무성 대표와 공관위의 문제가 아니라 공관위와 많은 그 컷오프된 후보들 사이에 상당한 그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은 지금 뭐 통합론을 둘러싸고 또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이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만 확보한다면 여당이 개헌선을 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과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퇴행적인 새누리당의 개헌 저지선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국민들께서 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무조건 통합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익숙한 실패의 길입니다. 다른 새로운 길을 예. 김한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제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지금 천정대 대표까지 이제 야권 연대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대표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라죠. 항상 야당에서는 그 선거를 앞두면은 독자 생존론 그리고 아니면 독자 세력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민주화 연대론, 민주화 세력 연대론 아니면 야권 통합론 이쪽 편에 선 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나뉘어서 이렇게 그 이합집산을 거듭해 왔는데 예. 이번 충돌은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 안철수 대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 아닙니까? 그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물러설 여지를 두지 않고 있고 오늘 또 노원병 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통합이라는 것은 당 차원에서 그 거부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더 이상 논의는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과연 수도권 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후보 개인 간의 연대를 묵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 지도부에서 논의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말 그대로 동지인 듯 동지하는 김안 공개 충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김종인, 김한길 물밑 접촉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그 실제 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김한길 이제 공동대표나 뭐 또 다른 당내에서 이게 뭐 야권 통합은 아니지만 연대 논의 자체까지 막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일종의 이제 계산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총선 흐름을 짚어본다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연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당과 당 사이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 그런 것들이 계속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국민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수도권에 많은 현역 의원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지켜내서 다음 재선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 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제 이 지역별로 연대 논의가 될수록 지금 현재 현역원들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지역들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고 독자 생존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게 충돌이 지금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의당 지도부가 좀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전략이 좀 먹혀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의를 했죠. 합당을 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합당이란 표현을 썼더라면은 국민의당 지도부 저렇게 지금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일부의 아마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그 아주 포괄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일견 지금 통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김종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과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차 컷오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차 컷오프에 현역 의원 중진 또 초재선을 할 것 없이 한 10여 명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인데 예. 여기에서 과연 그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김종인 대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나중에 전략이 그 반응이 또 더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지금 이제 내일로 알려져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차 컷오프 발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뭐 40여 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탈락할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당초 예고했던 대로 이제 뭐 3선 이상 뭐 중진원의 몇 프로 이렇게 예고했던 대로 한다면 아마 폭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1차 컷오프 발표 이후에 또 상당한 그 더불어민주당도 후폭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이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이제 현역 의원들을 계속 이렇게 물갈이를 큰 폭으로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냐는 논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래도 원래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어떤 큰 폭의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아마 예. 그 야당 내에서도 좀 충돌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심사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후보의 경쟁력, 당선 가능성이죠. 또 하나는 윤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 부분, 어느 부분에 무게를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폭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은 상징적인 몇 명만 포함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2차 컷오프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도 이제 크게 또 판이 한번 흔들리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국민의당은 사실 지금 이제 내부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광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갈등의 여지가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그 당내 공천 문제보다는 수도권 지역에 결국 그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어떤 통합이나 연대 논의를 어떻게 수용하거나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그 문제가 국민의당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